80대 후반에 어머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그 따님한테 저 빨간 걸 봐, 저 빨간 걸 봐 얘기하는 순간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신뢰해주고 그분들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스마트 치과 의원 김종효 원장입니다. 김종효 원장이 간다. 김종효 원장이 만난 사람 두 번째로 오늘은 아이오바이오의 대표이사이신 윤홍철 원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윤홍철 원장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데 출연하게 돼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워낙 제가 친한 형님이라 윤 원장님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오늘은 제가 윤 원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아이오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어떤 회사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이오바이오의 약자는 뭐냐면 이제 모든 그 바이오필름, 모든 구강 내 균이든 인체에 있는 균을 실은 조금 더 진보된 테크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A, Advanced, 그 다음에 I가 Inspection, 뭘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O, 오브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바이오필름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바이오는 인체에 있는 균들을 형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분석하는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게 뭐 말씀이 긴데 어쨌든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입안에 있는 바이오필름, 그러니까 대표적인 바이오필름은 플라그 같은 거죠. 예, 플라그를 보고 치석을 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크랙도 보고 충치도 보고 요즘은 그 보철물, 심유 보철물을 많이 하시는데 보철물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마진이 녹는다거나 그런 것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저희가 이제 QLF 테크놀로지라고 하잖아요. 예. 이 기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또 만나시게 됐고 했는지를 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초반에 북쪽 유럽이죠. 스웨덴 쪽에서 원래 그 레이저를 통해서 비춰봤더니 치아 표면에 초기 우식이 보이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물리학 대학원생이었던 우리 알버트 박사님께서 93년도에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빛에 의해서 유도된 형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유럽 우식학회에서 93년도에 QLF라는 용어로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술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데 그 중에 우리 연세대학교 예방치과의 김별리 교수님이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저는 10여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오늘처럼 우연한 기회에 친한 후배와 선배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어디 가면 그 기술을 접할 수 있냐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김별리 교수하고 제하고 네덜란드를 가서 첫 연구용 장비를 갖고 온 게 10년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한번 보고 이게 치과계의 미래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그 강한 메시지를 줘서 그때부터 QLF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게 됐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네덜란드까지 가서 한 그 열정이 참 대단하신데 회사 아이오바이오 회사 선전을 보면은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딱 보자마자 이게 나 이거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실은 가기 전에 한국에서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실은 갔다 와서 제 자신의 확신이 있었지만 어느 날 80대 중반이 되신 그 노모께서 미국에 있는 딸이라고 저희 병원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딸의 나이를 봤더니 저랑 같은 나이인 거예요. 이미 50대가 넘었죠. 근데 갑자기 촬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님께서 80대 후반에 어머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그 따님한테 저 빨간 걸 봐, 저 빨간 걸 봐 얘기하는 순간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신뢰해주고 그분들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더욱더 이 큐레이 기술이 우리 전문가의 눈높이가 아닌 환자들과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가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치과 쪽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치 진단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6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10개를 해야 되고 또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이제 다른데 우리가 이제 충치 진단을 할 때 보통 시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긁어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는 방사능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큐레이 장비를 쓰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환자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불신에 대한 해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치과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레이존이 많아요.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떨 때는 해야 되고 말아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된 게 실은 구강 질환에 대한 예후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더 우리 그 의료진들한테 명확한 근거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 의사나 위생사 분들도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좀 더 근거 있는 것을 갖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큐레이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춰보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 했는데. 미러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는 장비들도 있고 뭐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거 장비를 쓰는 병원을 찾고 싶다 하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회사 사이트에 저희 큐레이 장비를 쓰는 병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큐레이 장비를 쓰시는 분들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큐레이 장비 도입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하시면 큐레이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가까운 데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오바이오 홈페이지에 제 병원도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이오바이오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여기 아래 더 보기에도 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금이 갔는데 치아에 이렇게 크랙이 갔는데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사진에서는 진단이 안 되고 눈으로 봐도 보기가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에 이제 큐레이를 비춰보면 그 파란색 형광 검사를 하면 그 선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아주 이거 내가 뭔가 찾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그 엔도 학회에서도 정의를 한 단계가 5가지가 있는데 저희 큐레이를 보면은 그 사이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크랙하고 크레이지 라인이라고 해서 크레이지 라인이라고 하면 잔금이 갔다는 게 맞고요. 크랙은 이가 완전히 깨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 대한 구별이 없는데 큐레이를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빨간색 형광이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형광이 보인다는 거는 그 잔금 안으로 공간 안으로 균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잔금에서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서 그 크랙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랙을 막는데? 아니면 크랙이 더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는데. 크랙이 더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크랙 라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제가 큐레이를 쓰면서 정말 단단한 음식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은 원장님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크랙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치아만 깨졌다. 그러면 음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대칭으로. 이게 되게 좌우 대칭 상하 그런 경우에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안 깨무는 습관, 그리고 이를 가는 습관, 그리고 큐레이를 보게 되면은 그 상하 캐나인하고 소구치 부위에 그 버칼 협축 그 교두만 갈린 경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치아 송곳니 그러면 거의 브록시즘일 가능성이 많고. 이를 가는 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세계 각국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일본 쪽에서 가서 강의를 할 때는 크랙에 대한 거에 대한 질문이나 그게 별로 없어요. 단단한 음식 안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우리 보면 이 근육이 있잖아. 우리 보면 하관이 강하다 그러는데, 근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번에 그 멕시코도 갔더니 마찬가지로 크랙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많나 보군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반영된 게 아닌가. 아니 제가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우리 선배님, 형님이 병원을 아주 잘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말을 좀 정확히 잘해 주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치열하다는 강남역에서 이렇게 병원을 오랫동안 잘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게 그 용기가 참 경의를 표하면서도 한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련받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가 실은 잘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제가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실은.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를 보면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과 열심인 분들이 의학계에 와 있는데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게 뭔가, 물론 좋은 치료, 정확한 진료를 해서 공헌하는 거 있지만 실은 산업화를 해서 사업화를 해서 그 병원 이외의 모든 우리나라에도 기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은. 그런 찰나에 제 마음이 동하고 제가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걸 보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화로 간 게 아닌가. 단순히 어떤 그 회사를 통한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사회와 우리나라에 대해서 받은 것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바로 딱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나가서 뭘 할지 찾아봐야 되나? 이것도 너무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네. 하여튼 아이오바이오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치아의 플라그나 충치나 우식증이라고 부르는 충치, 크랙 뭐 등등을 보는 그 형광 검사 장비가 제일 지금 맞습니다. 그게 주력인 거죠. 네.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주력 장비들이 신의료 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신의료 기술이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안정성과 유효성 검사를 계속하고 많은 논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 기기 자체에 대한 거는 안정성에 대한 표현이고요. 유효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왔을 때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만한 건지, 기존의 기술보다 더 좋은 건지, 기존의 기술이 커버할 수 없는 거를 보완하는 건지에 대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온 기술이 실은 인증 안 된 거를 썼을 때 환자분들한테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사고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 기술 인증을 받은 거에 한해서 환자분들한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는 거의 20년 만에 진단검사 기술로서는 처음으로 받았죠, 저희가. 그래서 현재 요양급여 신청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급여화든 비급여화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비급여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청구할 수 있는 신호기술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신의료 기술이 되면 그게 이제 보험 진료 안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보험 진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비급여로 해서 본인들이 보험이 커버가 안 되지만 돈을 내는 진료인데 그거를 급여로 보험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뭐 그게 보험이 되면 이런 기술을 이용한 진단이 보험이 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그 객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실은 파괴된 다음 거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파괴된 다음 거를.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 단계를 볼 수 있는 진단검사 기술이 없는 건데 형광을 이용하게 되면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파괴되기 전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게 훨씬 질병을 조기에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많은 거죠. 빨리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지만 진료비도 싸고 그렇죠. 환자분들 더 고생하시고 그리고 미리 발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 특히 구강질환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습관과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방사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병원에서만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여러 장 찍는 거를 또 싫어하고 엑스레이는 축적이 되지만 이거는 지금 반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몸에 해로운 게 없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병원의 영역을 벗어나서 집에서의 평상시 생활의 정보를 병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훨씬 획기적인 만성질환의 관리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말씀은 길었지만 짧게 말하면은 좋다 하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실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큐레이를 보고 만족해 하시는 환자분들의 그 표정과 그다음에 동료 우리 치과 의사들과 위생사 선생님들의 그거에 대한 만족도와 격려가 저기까지 있게 돼서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환자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유저인 우리 치과 의사분들 그리고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많지만 오늘 여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제 영상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오바이오도 유튜브 채널 있죠?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지금 우리 김정희 원장님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바이오 유튜브 채널이랑 홈페이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보기에 적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